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남부지방에 이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에는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후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상남도 해안지방으로는 20에서 5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10에서 30, 서울, 경기와 강원지방은 5에서 10mm로 지역 간의 강우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은 편인데요. 일단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방은 내일 밤부터 다시 또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는 날씨가 흐려져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낮은 비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특히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주로 남해안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구름들은 내일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밤부터는 동풍이 유입이 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다시 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춘천이 15도,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 대구가 16도가 예상이 되고요. 북한 지방도 오늘과 비슷해서 강계가 7도, 함흥은 10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25도, 청주 22, 대구와 같고요. 부산과 광주 20도가 예상이 됩니다. 북한 지방 역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는데요. 함흥이 19도, 평양은 24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해 서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였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봄철에는 이렇게 미세먼지와 황사뿐만이 아니라 꽃가루 농도 지수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봄이 오면 주변에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봄이 바로 참나무와 소나무인데요. 또 기상청에서는 매년 4월과 5월에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은 기상 조건에 따른 꽃가루의 농도를 예보해주고 또 위험 수준에 따라서 4단계를 나누어서 알려주는 그런 예보입니다. 그렇다면 참나무와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내일 참나무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전국 대부분이 높은 수준이지만 강원도와 경기도 포천 그리고 전북 진안 등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전국적으로 낮거나 보통이겠지만 강원도 고성과 양양은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하니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참고하시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요즘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꽃가루에 민감하신 분들은 외출을 하시거나 야외에서 작업을 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꽃가루가 잘 달라붙을 수 있는 니트류나 털이 많은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외부에서 작업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꽃가루 알레르기에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한낮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고온 현상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할 때 주의해야 되는 작물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 기억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작년과 올해 4월에 과수 농가에서는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참 많이 입었었는데요. 복숭아는 특히 이러한 기상변이와 저온의 피해가 큰 과수이기 때문에 복숭아 농가에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복숭아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 때인가요? 네, 복숭아는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과실 비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4월인 요맘때는 과실에 열매 속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복숭아는 특히 이맘때 기온 변화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복숭아 주산지죠. 충청북도 충주의 최근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면서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갔고요.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과 함께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네, 충주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에 적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앞서 농가에서는 복숭아 농가에서는 열매 속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열매 속기 왜 하는 겁니까? 네, 과수에 있어서 열매 속기는 더 좋은 품질의 과일을 수확하고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열매의 상태들을 잘 확인하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남기고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새가 약한 열매들을 솎아주는 작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열매 속기를 하는 적당한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네, 열매 속기는 먼저 예비 속기와 본 속기 그리고 마무리 속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비 속기는 만개 후에 2, 3주 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본 속기는 꽃이 만개한 후에 40일경 전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속기는 꽃이 만개한 60일경에 하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고요. 이어서 열매 속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비 열매 속기는 최종으로 남길 과일의 2배나 3배를 남기고 열매 속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본 열매 속기는 최종 속기의 성격을 가지는 작업으로 장과지의 경우에는 2개 내지 3개 과일을 남기고 중과지의 경우에는 1개나 1개 반, 그리고 단과지는 1개 과일을 남기고 가지 간의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속기는 수시로 기형과나 병해충 피해과 등 비상품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열매 속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조금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봉지 씌우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봉지 씌우기는 먼저 만개 후에 40일 경우에 그 날짜로 말하면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까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복숭아 나무들을 보면요. 이렇게 봉지가 씌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봉지의 종류에 따라서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봉지의 종류가 달라지면 햇볕의 투과량이 달라지게 되고요. 햇볕의 투과량은 복숭아의 당도나 품질에 영향을 긴밀히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봉지의 종류에 따라서 투과량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황색 봉지를 사용하면 투과량이 22.2%지만 백색 봉지를 사용하면 71%의 투과량, 그리고 신문지 봉지는 31% 정도라서 백색 봉지가 황색 봉지나 신문지 봉지에 비해서 광 투과량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봉지의 종류에 따라서 광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절하게 알맞은 봉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작물이 그렇지만 복숭아도 일조량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숭아는 일조량을 많이 받게 되면 당도가 아주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토양이 습해질 경우에는 뿌리의 생리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일조가 부족하게 되면 과실 내에 당분의 축적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품질도 낮아지고 병의 발생도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복숭아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한 그런 과일입니다.
네, 복숭아는 비가 적게 내리고 또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복숭아 주산지죠. 충청북도 충주의 최근 일주일 동안의 일조 시간과 강수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조 시간입니다. 4월 16일과 17일에는 평년에 비해서 다소 긴 일조 시간을 보였고요. 이후 18일과 19일에는 평년보다 3시간에서 5시간가량 짧았습니다. 어제인 22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일조 시간이 11.3시간으로 길었습니다. 이어서 강수량인데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다가 21일에는 0.4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는 강수량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보니까요. 일조 시간은 길고 강수는 적어서 이 복숭아를 재배하기에는 괜찮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복숭아 농가에서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요맘때가 지나서 5월 중순경이 되면요. 과실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촉진되기 때문에 새로 올라오는 신초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신초 적심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나무에 신초 관리를 해주는 이유는 일조를 받는 그런 조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세를 조절하는데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복숭아 신초 관리를 통해서 품질 좋은 복숭아 생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살미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만큼 병해충에도 약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특히 이제 복숭아가 병해충에 약한 과일 종류라고 했는데요. 복숭아의 주산지 중에 하나죠. 경북 영천시를 중심으로 날씨의 변화와 병해충 예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4월 11일에는요. 우리가 작년보다 금년에 약 9도 정도 낮게 경과를 하다가 4월 15일경에는 거의 비슷하게 작년과 같이 금년 기온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금년이 작년보다 약 4도 정도 높게 기온이 경과되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것은 작년에 4월 8일에는 기온을 보면 일평균 기온이 2도였다가 얼마 되지 않는 4월 11일에는 19.1도로 급격히 기온이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단 며칠 동안의 기온차가 심하게 되면 병해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온과 날씨의 변화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숭아의 병해충 발생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5가지의 병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복숭아 순나방은 계속 경보 단계를 지금 2주 내내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전박이 응애는 오늘은 주의 단계지만 내일부터는 좀 더 위험성이 높아진 경보 단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언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좋을지를 알기 위한 농약 살포 날씨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북 영천의 병해충 발생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복숭아 농가에서는 어떤 병해에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병 말고도요.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는 복숭아 잎에서 많이 발생하는 복숭아 잎 오갈병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숭아 잎 오갈병은요.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서요. 복숭아 농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숭아 잎 오갈병은 어린 잎에서 발생해서 주머니 모양의 작은 혹을 만들고 잎이 오그라드는데요. 잎이 나기 시작하는 때부터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해에 이 병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이 병에 방제할 수 있는 살균제를 발화 직전에 미리 뿌려서 병원군의 밀도를 낮추면서 병원군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기온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작물 재배 양식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기나 장소에 한정받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돌발 해충성 외래해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돌발 해충들을 설명해 드리면요. 대추와 사과 그리고 감 등의 가지에 붙어서 지백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해서 그을음병을 발생시키는 갈색날개 매미충이 있고요. 또 포도와 배, 복숭아 등의 나무줄기의 수액을 빨아먹는 꽃매미도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감나무와 밤나무의 나뭇잎이나 과일의 왁스 물질을 분비해서 외관상 혐오감을 높이고 과일의 그을음병을 발생시키는 미국 선녀벌레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소와 시기가 국한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제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런 외래충들은요, 가지에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 이게 나무 속에 낳기 때문에 사실은 농약을 뿌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받은 가지들은 발견 즉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발생 초기에 등록된 적용약제를 살포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맘때 복숭아 농가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숭아 주산지인 경북 영천시 임고면 대창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의 양파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양파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말랐는데요. 병명과 치료 약제를 알려주세요. 네, 진단 소견으로는 녹균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양파에 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녹균병은요.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기 쉬운 그런 질병입니다. 이 병은 비나 이슬 때문에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 병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녹균병은 월동 전에 육묘기나 봄밭에서 감염되어서 2월과 3월에 주로 발생하다가 이 시기에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4월까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위험한 병입니다. 녹균병에 감염된 잎은 초기에는 옅은 노란색으로 얼룩덜룩한 병반을 보이다가 점차 잎 표면에 회색 포자가 형성되고 이런 포자들이 주변으로 날아가서 2차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 번 발병하면 오랜 시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방제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의 녹균병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품질과 생산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지하시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사전에 꼼꼼한 예찰을 통해서 병 발생을 살펴보시다가 병이 발생된 양파나 아니면 발생 의심이 되는 양파는 발견 즉시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기에 방제용 살균제를 미리 살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양파 수확 시기를 앞둔 만큼 농가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해안 지방에는 20에서 5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이 되니까요. 미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